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 자, 또 공부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낯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그런 용어들은 한번 들어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특히 우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점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반복해서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듣고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 이거 명심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이제 전자계산기, 즉 컴퓨터의 기초적인 내용을 봤는데 그 컴퓨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하면 중앙처리 장치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중앙처리 장치는요, 내부를 보면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버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처리 장치의 전반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각각 제어 장치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서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버스가 뭔지,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앙처리 장치가 뭐냐? 자, 중앙처리 장치 우리가 이제 줄여서 CPU라고 해요. CPU. 자,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센트럴,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있어서 중앙처리 장치가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앙처리 장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모든 연산을 수행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감독을 하고 통제, 제어를 하는 거죠. 통제도 하고 여기 감독이라는 말 안에는 통제를 한다는 말, 그다음에 제어를 한다는 말, 그다음에 뭐 관리를 한다는 말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산술연산, 산술연산이라 그러면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도 해요. 논리연산이라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참과 거짓.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의 저장, 뭐 이런 기능 등을 수행을 하는 부분. 이게 바로 중앙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와 그 다음에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러분에 있어서 이 뇌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을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거에 대한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물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이 뇌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요? 명령을 내리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억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CPU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크기는, 가로, 세로에서 한 3cm 남짓, 뭐 그런 정도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PU. 자, 이게 CPU예요. 자, 그러면 CPU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CPU에서 명령을 내리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 제어라고 하는 말, 감독. 여기에는 명령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는 명령을 하고 컴퓨터가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연산 장치라고 해요. 연산 장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처리 장치라고 하지 않고 연산 장치라고 하는 이유는 컴퓨터는 모든 처리를 0과 1이라고 하는 걸, 이진수, 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뭐 한글이 됐던 영문이 됐던 특수 문자가 됐던 뭐 이미지가 됐던 모든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운영체제에서 변환이 돼서 그런 거지. 컴퓨터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코드화해서 이진수 코드화해서 0과 1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연산에는 이제 산술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 하는 산술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이 있죠. 참과 거짓을 가려주는. 자, 그래서 CPU 내에서 실질적인 문제 처리와 해결을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연산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PU 내에도 기억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자, 그래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처리에 필요한 내용 또는 처리 결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해요.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기억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CPU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르죠. 고속.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용량은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U에 보면 사람의 뇌와 같이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내용이나 처리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있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와 관련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작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처리한다, 처리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처리기죠. 이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집적 회로 칩에 내장시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U를 뒤집어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CPU 그 밑에 보면 여러 개의 수많은 핀들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칩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처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처리기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CPU가 이루어지는 CPU라고 구성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처리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곧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곧 CPU,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또 두 가지 형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 그래서 하나는 CISC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RISC 구조가 있는데, 이 CISC 구조, 컴플렉스. 자, 그래서 이 CISC는 우리말로 하면 복잡 명령어 세트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ISC 구조는 단순 명령어 세트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가로 열고 5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식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2 더하기 가로 안에 5 곱하기 6을 빠르게 5를 6번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식과 우측에 있는 식, 결과가 동일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CISC 구조와 RISC 구조로 비교를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CISC 구조는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
뭐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와 같은 다양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CISC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단순한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RISC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명령어의 개수를 보면 CISC 구조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더해라, 곱해라, 뭐 이렇게. 자, 반면에 RISC 구조는 단순해요. 하나의 명령이면 하나의 명령 이렇게. 자, 그래서 명령어의 개수를 보면 CISC 구조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RISC 구조는 적죠. 명령어의 개수가. 자, 그 다음에 명령어의 길이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명령어들의 특징에 맞게 그 명령어의 길이가 그때그때 달라요. 가변적이에요. 자, 반면에 RISC 구조는 뭐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은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명령의 길이가. 자, 그래서 RISC 구조는 길이가, 명령의 길이가 고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CISC 구조와 RISC 구조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자, 얘는 명령어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또 기억해두는 기억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억 공간에 있는 명령어들을 또 필요하면 찾아와서 또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내부 구조 자체가. 자, 반면에 RISC 구조는 이 하나의 명령어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더하기가 들어있고, 자, 여기 또 다른 기억 공간에 뭐 곱하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일단 기억하는 공간도 두 곳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어쩔 때는 여기를 가서 가져와야 되고 또 어쩔 때는 여기를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구조가 복잡한 반면에 RISC 구조는 하나의 기억 공간에 하나의 명령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맨날 요 명령으로만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면 여기 가서 요것만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CISC 구조는 복잡해요. 반면에 RISC 구조는 간단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2 더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식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식 어때요? 길이적으로 보면 얘가 더 길죠? 그죠? 자, 길단 얘기는 그만큼 프로그램이 길단 얘기는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나 프로그램의 길이 측면에 봤을 때는 CISC 구조는 간단해요. 반면에 RISC 구조는 복잡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개수를 보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연산 결과를 기억해두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는 레지스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더해서 그 결과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자, 반면에 여기 식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요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더했어? 그러면 또 그거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더했어? 그러면 또 그거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했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마다 그때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ISC 구조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어요. 반면에 RISC 구조는 연산 결과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 개수가 많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CISC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 안에 여기에 더하기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가 있고 복잡한 구조 안에서 처리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속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좀 느리더라 이거죠. 반면에 얘는 빠르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는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속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동일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어떤 A라는 작업을 했다, B라는 작업을 했다 하다 보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CISC 구조와 RISC 구조, 자, 요 부분, 이 비교하는 부분, 요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하는데, 이 명령어의 개수라든지 명령어의 길이, 그 다음에 내부적인 구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길이, 레지스터 개수, 속도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비교되는 내용에 있어서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MIPS라고 하죠. MIPS. 자, 그래서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자, 밀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죠, 100만.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per second, 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당 100만 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속도 단위입니다. 단위. MIPS. 알았죠? 자, 밀리언만 기억해 두세요. 밀리언. 100만.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속도 단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당 100만 개. 그죠? 어마어마. 미처 우리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IPS라고 하는 용어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앙처리 장치에 보면 제어장치, 연산장치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뇌도 보면 좌뇌, 우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듯이 CPU에도 보면 역할에 따라서 제어장치, 연산장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제어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장치, 컨트롤. 자, 제어한다 이거죠. 제어하는 유닛, 장치. 자, 그래서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제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해독한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컴퓨터에는요, 컴퓨터에 쓰여지는 명령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이렇게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장치의 내용을 일단 필요한 것을 꺼내 오려면 어떤 처리를 하려면 일단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 명령어나 자료가 이 기억장치에 있는데 어떤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꺼내왔어. 그러면 그 명령어에 대한 해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기 위한 해독 역할을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해독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그때그때 전체에 대한 제어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제어 장치더라 이거죠. 제어 신호도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명령 코드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제어 기능을 제공해준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명령 코드가, 명령어가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 이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명령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억장치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명령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독을 해야 돼요. 명령어를. 그래야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제어장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명령어 처리 순서, 그러니까 명령어가 처리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순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순서를 제어를 한다 이거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터는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 순서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해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호를, 제어 신호를 보내주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제어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있어서도 제어를 하는 부분을 바로 제어장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어 장치는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명령 레지스터, 부호기, 명령 해독기, 번지 해독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모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장치 ALU라고 해요. ALU 연산장치. 아르스메틱 요거는 이제 산술 연산이에요. 산술.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그 다음에 and 로직이라는 건 논리.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가려주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자, 그래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연산장치, ALU라고 합니다. ALU. 자, 그래서 연산장치에서는 제어장치에서 내려주는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연산. 자, 그래서 그러한 연산에는 뭐 금방 얘기한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산술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려준다고요. 참 거짓.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 관계연산은 뭐 크냐 작냐 뭐 같냐 같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쉬프트 이동, 옆으로 하나씩 이동해가는 그러한 연산 등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연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연산장치라고 합니다. 연산장치 줄여서 ALU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장치는 가산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누산기, 감산기, 보수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 가산기부터 이러한 내용들도 역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그래서 바로 뒤에 레지스터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가산기라고 하는 거, 가산기. 자, 우리 잘 모르더라도 가산은 뭐예요? 덧셈기예요. 덧셈기. 자, 누산기. 이건 연산 결과를 그때그때 기억해 두는 거고요. 감산기라고 하는 건 빼기예요. 빼기. 알겠죠? 그러면 더하고 빼고 한다. 그러면 연산장치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연산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어장치나 그 다음에 연산장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레지스터로 구성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연산 결과라든지 또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시켜주는 임시 기억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레지스터라는 거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저장 용량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요. 소규모예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 중에서는 가장 빨라요. 고속이에요. 고속. 왜? CPU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럼 CPU 내에 있기 때문에 CPU 처리 속도에 맞춰주려면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지스터는 고속이면서 용량은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레지스터가 뭐냐? 이란 명령어라든지 주소라든지 연산 결과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임시 기억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어디에 있냐? CPU 내에 있더라. 이거죠. CPU 내에 있는 임시 기억 공간, 이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는 용량이 작다 보니까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먼저 있던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되더라. 그러니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소규모예요. 소규모.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되고 먼저 있던 내용은 지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 레지스터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명령어를, 주소를, 연산 결과를, 데이터를 뭐 기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레지스터의 종류와 자,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특징,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꼭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의 종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줄여서 IR이라고 하는데 인스트럭션, 명령어예요. 명령 레지스터. IR. 자,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해두냐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를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을 하는 레지스터예요. 알겠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와 같은 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컴퓨터도 우리랑 똑같아요. 연산하는 순서가 요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하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요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어가 뭐예요? 얘잖아, 얘. 그러니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얘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명령 레지스터다 이거죠. 알았죠? 자, 다시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해두는 부분을 바로 IR,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자, 다음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줄여서 P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를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은 뭐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자체를 기억해주는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컴퓨터도 우리와 동일한 순서로 연산을 하는데 먼저 이 곱하기 연산을 먼저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기억이 된다고요? IR, 명령 레지스터에 기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더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곱하기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더하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다.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 번지입니다. 자, 컴퓨터는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됐던, 그 다음에 명령어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장치에 이렇게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0번지, 뭐 여기는 101번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2번지 이렇다면,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더하기가 있고, 여기는 뭐 A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어떤 데이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컴퓨터는 수행을 하려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꺼내 와야 돼요.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번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플러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가 들어있는 곳에 이 번지를 기억해두는 곳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왜 이렇게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냐? 순차적으로 빠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까지 미리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연산이 끝나면 바로 이 명령어가 들어있는 곳으로 가서 그 연산을 꺼내와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은 뭐가 들어있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자체가 들어있는 곳이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뭐 여담이지만 노래방에 가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예약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 위쪽에 보면 이 예약이 쭉 되어 있는 상황이 다음에 어떤 노래가 예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 그래요? 지금 현재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다음 노래 부를 사람 대기하라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빠르게 현재 수행하는 명령어 끝나면 바로 다음 명령어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해 두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중요해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이제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누산기는 산술 및 논리 연산에, 자, 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뭐 이런 것을 가려주는데, 이러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를 누산기라고 하더라. 응? 자, 그 다음에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B 곱하기 C라고 하는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를 어큐뮬레이터에서 기억을 하더라 이거죠. 연산 결과를 이 결과를 기억을 해야 이 A하고 더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레지스터가 바로 뭐다? 누산기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를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이런 거는 명령어예요. 연산. 연산자. 자, 그런가 하면 이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거든요.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를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명령 레지스터 중요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중요하고요. PC, 그 다음에 누산기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각 레지스터가 어떤 내용을 기억해주는 건지 그거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제어 논리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라든지 또는 뭐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플래그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실행 순서를 정확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플래그 레지스터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PSW라고 하는 이 값을 기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PSW라고 하는 게 뭐냐? CPU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저장해두는 곳을 PSW라고 해요. 그러니까 CPU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끔 정확하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에는 이 PSW라고 하는 CPU의 현재 상태를 기억해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PSW라 하고, 이 PSW 값을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이거를 플래그 레지스터 또는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고 PSWR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어가 됐던, 그 다음에 연산이 됐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인데, 정확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CPU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CPU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PSW라고 하는데, 이 PSW 값을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고 PSW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PSWR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이 PSW라고 하는 게 뭐냐? CPU의 현재 상태를 기억해 두는 것을 PSW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은 임시 기억 공간, 여러 용도로 쓰여지는 임시 기억 공간을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데, 자, 입출력 장치의 속도와 전자 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치가 있고 B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간에 이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건데, 얘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가 하면 얘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면 둘 간에 일단 속도 차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막 A가 B 쪽으로 막 보내버리면 얘는 그거를 정확하게 다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알겠죠? 속도 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버퍼라고 하는 임시 기억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A 속도에 맞춰서 전송할 내용이 있으면 이 버퍼에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A는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는 여기 있는 거를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져다가 써요. 그러면 둘 간의 속도 차가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정보 전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버퍼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둘 간의 속도 차를 조율을 하는 그런 방법. 자, 그래서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이거를 버퍼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MB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 자, 그래서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은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를 MB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장소가 있으면 이 기억 장소에 데이터가 뭐 A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을 한다. 또 필요하면 이제 저장도 하고 그러면 이 A라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이 A라는 데이터를 별도의 MBR이라고 하는 곳에 기억을 해놔요. MBR이라고 하는 곳에. 왜 이렇게 기억을 해두냐면 이 자료가 빈번히 사용하는데 만약에 사용되는데 이 매번 기억장치에 접근해서 가져오고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자주 사용되거나 그런 것들은 이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장치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MBR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바로 수행할 수 있게. 그래서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레지스터, 이거를 우리가 MBR이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MAR이라고 하는데, 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서 요거는 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예요. 데이터의 주소.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기억장치고, 이 100번지, 이게 주소고, 이게 내용이다. 그러면 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 어디에? MBR에 기억이 되는 거고, 이 주소, 요거는 어디에? MAR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A,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자, 그래서 주소를 기억해두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번지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명령어가 지정한 번지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베이스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 자료가 들어있는 주소예요. 이게 실제 주소.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자,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는 항상 이 시작이 지금 100번지부터다 그러면 이 시작 위치만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덱스 레지스터는 여기서부터 그 상대적인 위치 있잖아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실제 자료를 찾아가게 하는 거죠. 이 둘을 더해서 실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이 둘을 더해서 실제 자료를 찾아가게 하는.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에 보면 그 옆에도 보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도 돼 있고 뭐 목차도 일종의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책에 그 페이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 보면 뭐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2-1페이지, 2-2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 책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요거는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클럭 펄스에 의해서, 자, 클럭 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실행하라고 하는 실행을 나타내는 그 신호예요, 신호. 시작해라 라고 하는 신호. 그래서 그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장치 내용을, 기억에 되어 있는 기억 내용을 한 자리씩 옆으로 이동시켜주는 레지스터. 이거를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시프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억 장소 내용에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때 이제 달라지겠지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자,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알겠죠?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레지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기억해 주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CPU 내에 있는 임시 기억 공간을 우리가 고속의 임시 기억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레지스터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각각 역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MB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MA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시프트 레지스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각 레지스터가 어떤 내용을 기억해주는 레지스터인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자, 버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에서 실행이 되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이동이 되는 통로, 실제 명령어와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하는 통로, 이거를 버스라고 해요, 버스. 그래서 CPU에서 처리된 데이터나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전송 통로, 이걸 버스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도 보면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이 전자 기판을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 보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부품들이 납땜질 되어 있는 거고 이 부품들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지금 이 부분 자, 요런 게 바로 버스선이에요. 이런 거. 자, 이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버스선이에요. 이런 거. 알겠죠? 뭐 어떤 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금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나 정보가 또는 어떤 제어 신호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하는 오고 가고 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버스라고 해요. 버스. 알겠죠? 버스. 자, 그래서 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나 정보, 그 다음에 신호 이러한 것들이 이동이 되고 하는 통로. 실제 통로, 이걸 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하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보면 번지 버스가 있고 자료 버스가 있고 제어 버스가 있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지 버스라고 하는 것은 번지가 주소가 이동이 되고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CPU가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 번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되는 전송선. 근데 얘는 단방향이다. 단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다. 그러면 한 곳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것만. 여기서 이거는 올 수가 없고 A에서 B로만. 이를테면 그래서 번지가 이동이 되고 하는 그런 통로. 이걸 번지 버스라 그래요. 번지 버스. 자, 그런가 하면 자료 버스는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통로. 이거를 우리가 자료 버스라고 하더라. 데이터 버스. 그리고 요거는 양방향이니까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와 B가 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실제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하는 전송선, 통로. 이거를 데이터 버스, 자료 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버스라고 하는 것은 CPU가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 제어 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전송선. 이거를 우리가 제어 버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얘도 양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 자료 버스나 제어 버스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양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지 버스는 주소가 이동이 되고 하는 통로고 자료 버스는 데이터가,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통로.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번지의 종류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 버스라고 하는 것은 CPU 및 메모리 내에 있는 버스. 그러니까 CPU를 중심으로 이 CPU 내에 있는 버스선, 이거를 내부 버스라고 그래요. 내부 버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버스는 이렇게 A라는 장치, 뭐 CPU면 CPU라는 장치,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주변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 주변 장치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이 버스선은 외부 버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출력 장치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출력 장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주변 장치와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고 하는 게 바로 외부 버스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CPU가 있으면 CPU 내에 있는 내에서 데이터나 뭐 주소나 제어 신호가 이동이 되고 하는 버스, 이게 내부 버스고, CPU와 그 외의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를 또는 주소를 또는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이러한 선은 외부 버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용어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파박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들었던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 공부를 하는 동안 자주 듣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힘들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거에 실제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직접 회로의 칩에 내장시켜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앙 처리 장치는 곧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모여서 중앙 처리 장치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운영체제 그쯤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이 작성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이거는 기계가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그 다음에 기계가 처리한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컴파일러라 그래요. 번역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CPU라고 하는 거, CPU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뇌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하는 연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처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는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기억해두는 기억 공간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억 공간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주기억 장치. 사실은 주기억 장치는 별도로 또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이 레지스터를 또 다른 어떤 표현하는 데 따라서 주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조기억 장치는 처리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CD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기억 장치인데, 이것들은 CPU와 별개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 100만이 영어로 뭐예요? 밀리언이잖아요, 밀리언. 자, 그래서 100만 개의 연산을,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 초당. 그래서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자, 요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중앙 처리 장치의 한 종류인 CIS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CISC는, 자, 명령어 개수만 보면 이거 자체가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이기 때문에 명령어 많고, RISC 구조는 명령어가 적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어로 봤을 때 명령의 길이가 얘는 다양하다 보니까 가변적이고 얘는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복잡하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길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길어진다 그랬고, 자, 레지스터 개수, CISC는 적고, 자, 이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두시라 그랬는데,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명령어로 구성이 된다. 자, 요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자, 레지스터 개수를 보면은 어때요? CISC는 적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2 더하기, 여기는 예를 들어서, 6, 요거 하고, 2 더하기, 그 다음에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똑같은 여기 더하기예요, 더하기. 똑같은 식이지만, 이거는 이제 CISC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RIS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산 결과를 기억해주고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RISC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연산 결과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연산 결과 기억해야 되고, 요거에서 연산 결과 기억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레지스터 개수가 많더라 이거죠. 반면에 요거는, 자, 요거 해서 연산 결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연산 결과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마이크로 코드 설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 자, 그래서 구조는 CISC가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 장치의 역할이 뭐뭐뭐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내용을 꺼내어 해독을 한다. 해독을 한다. 이것도 역시 제어 장치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해독을 해야 되냐? 왜 해독을 해야 되냐? 정확한 신호, 정확한 제어 신호를 보내려면 그거에 대한 그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걸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제어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는 관리,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해독을 해줘야,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더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제어장치 해독을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을 한다. 이건 뭐예요?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 거, 이건 뭐예요? CPU 내 중에서 연산장치죠. 그죠? ALU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명령어 처리 순서를 제어하고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예요? 제어 장치에 옳지 않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장치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논리회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산기, 누산기, 감산기 있는데, 가산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요, 가산,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누산기, 이건 뭐예요? 연산 결과를, 어큐뮬레이터,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 감산기, 이건 뭐예요? 빼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쓰겠어요? 더하고 빼고 연산 결과를 기억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언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겠어요? 연산을 할 때. 그러면 그 연산을 하는 것은 누구요? 연산장치, 연산장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먼저 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자, 일단 레지스터의 기본적인 특징은 고속이죠. 굉장히 빠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용량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적죠. 용량은.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터에 A라는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덮어 써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은 다른 곳으로 전송이 되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된다.
그 다음에 기억된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먼저 내용은 치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되는, 덮어 써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전송이 되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된다 해서 3번의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해 주는 거. 이거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죠, 명령 레지스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레지스터라든지 어큐뮬레이터,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연산 결과를 기억해주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PC. 이건 PC는 뭐예요? 이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고요. 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누산기. 자, 누산기가 뭘 기억해 준다고요? 누산기가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중앙처리 장치에서 명령이 실행될 차례를 제어하거나 그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하는 레지스터, 이게 플래그 레지스터인데, 이러한 지금 현재 실행 중인 CPU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PSW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PSW 값을 기억해주고 하는 레지스터가 플래그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실행 중인 CPU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PSW가 맞습니다. 알았죠? 이 PSW 값을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플래그 레지스터예요. 플래그 레지스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 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요거는 저속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상기 내부 요거는 굉장히 고속인데, 이 두 개 안의 속도 차로 인해서 전송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버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보낼 내용을 이 버퍼에다 기억해두고, 자, 얘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사용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버퍼 레지스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 내용을 하나씩 옆으로 이동시켜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쉬프트.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어떤 데이터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쉬프트로 한다 그러죠. 쉬프트.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처리 장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들어서면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낯선 용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내용, 낯선 용어들에도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고 반복적으로 들었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요거는 꼭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